예, 반갑습니다. 원영수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한 90년대 후반 정도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왔기 때문에 벌써 한 25년, 4반세기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는 이런 정책 상황이 전개될 걸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역동적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핑크타이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야식거리 하죠. 핑크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것에 대해 대비되는 개념은 그 레드 타이드라고 볼 수 있죠. 레드 타이드는 이제 붉은 물결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라틴 아메리카 역사 같은 경우는 1959년 쿠바 혁명부터 시작해서 약 30년 동안, 40년 동안 거의 라틴 아메리카 모든 나라에서 이제 사회 변혁의 주된 경로로서 무장 투쟁을 추진해 왔고, 그러다 이제 그 거대한 흐름에 비해서는 성과는 상대로 제한적이었던 거죠. 쿠바와 1979년의 니카라과 외에는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했던 그런 차이는 있었고, 그 다음에 니카라과 역시 소련 붕괴 이후에 1994년에 이제 혁명이 붕괴하게 돼서 쿠바만 고립된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는 사실은 좀 암흑식인데,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발전이라는 이런 태제 하에서 좌파의 시대는 끝났고, 시정과 신자유주의의 지배가 전일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속에서 새로운 좌파의 흐름들이 형성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핑크타이드인데, 그 새로운 버전은 이제 무장 투쟁이 아니라 대중 투쟁과 이제 선거혁명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일국적이거나 또는 아니면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지금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전체로 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올려드린 자료는 이제 하나는 문서고 하나는 PPT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떤 형식이든 다 같습니다. 같으니까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보는 이제 현재의 이제 좌파의 지도가 나오죠. 지도가 나왔을 때 이제 핑크 타이드인데 물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아니지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색깔상으로 했을 때 좌파, 중도파, 우파 했을 때 좌파들이 압도적으로 멕시코부터 아르헨티나까지 남미 전체 데리고 갔다 지도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남미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커다란 변화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좌파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같은 경우도 중도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회민주당, 사민주의가 이렇게 지배적인 이런 시기는 거의 없었거든요.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현상이 이제 일회적인 게 아니라 지난 20년에 걸쳐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 전체와 또 그다음 각국의 이제 정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도만 보여드리면 현재 지금 우익이 정치 우익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안 되죠. 밑에서도 보시면 제일 오른쪽 아래 파랗게 되어 있는데 우루과이고 내륙으로 둘러싸인 곳이 파라과이. 그 다음에 이제 대륙 왼쪽에 있는 작은 점이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도 사실은 굉장히 좌파가 오랫동안 집권했던 했다가 지금 이제 한 번은 좌익이 배신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익이 잡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서서 이제 지금 대중적 저항이 거센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쪽에 가서 또 파란 곳 있는 곳은 엘살바도르 이쪽 역시도 이제 지금 좌파가 집권했던 곳이죠. 그래서 그냥 일별로 할 때 이 정도의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이제 조금 뒤에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세 개의 지도가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첫 번째 제일 왼쪽에 있는 게 2008년도의 지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2011년의 지형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2018년의 지형이고 오른쪽이 이제 2023년이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이 2023년에 이제 지형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간략한 역사를 설명드릴 건데
이 이제 첫 번째 지도가 이제 거의 1단계 지도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핑크타이드가 이제 2010년대 후반에 왔던 위기 시에 우파들이 우위기 정권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 좌파 정부들이 고립되거나 선거에 지거나 했던 그런 양상들을 거친 시기이고, 다시 이 시기에도 이제 이 선거혁명을 통한 좌파 집권이 끝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인 평가였는데, 의연하게 그걸 뚫고서 다시 또 좌파들이 우세한 이런 상황이 됐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약간의 이제 그 파란색 이 차이는 이제 최근에 그 페루에서 정변이 일어나면서 이제 정권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위에 거하고는 다르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 페이지 오시면은 거칠게 얘기해서 1990년대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아마 상파울로 포럼은 잘 모르실 거예요. 상파울로 포럼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소련 붕괴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 피델 카스트로 쿠바와 당시에 이제 그 브라질 노동자, 훨씬 전에 이제 새로운 좌파 운동으로서의 이제 브라질 노동자 단의 이제 지도자 룰라가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좌파 정당들 전체의 연대체를 만든 것이 상파울로 포럼. 이것을 결성했던 당시에는 현재의 상황을 전혀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쿠바 같은 경우는 그런 붕괴 이후의 특수 시기라고 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노동자 당 같은 경우도 뭐 집권과는 아직 거리가 있었던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20세기 전반을 거쳐서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투쟁해온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남미만의 독자적인 그 좌파의 이제 연대체로서 상파울로를 결성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90년대 초반인데 그 성과가 나타난 건 2000년대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핵심은 이제 우고 차베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는 뭐 특별한 성과가 없었지만 99년에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거의 예상도 못했었고, 기존 정치 외에서의 정치 군인인데, 군인이 이제 91년인가 쿠데타에서 실패했죠. 근데 99년에는 이제 선거 과정에 뛰어들면서 여야 외에 이제 제3의 세력으로서 정권을 등장하면서 빛을 뜨는 거죠. 처음에는 포퓰리즘리스트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자기의 정치 선거혁명 과정을 볼리바리안 혁명, 시몬 볼리바르를 따르는 남미의 이제 독립 영웅인 시몬 볼리바르의 이상을 따르는 정치 운동으로 규정하면서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10년대까지 굉장히 이제 정권들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봤을 때는 좌파 정권이 처음 출범하는 그런 100년 만에 처음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도저히 이제 저 집단은, 저 정당은 집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정당들이 다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변들이 발생하는 게 1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고 차베스가 2013년에 이제 사망을 한 다음에 약간 구심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걸 갖다가 좌파들이 정권 잡고 있는데 가만히 패착 쳐다볼 우익이나 미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다 공세들이 꾸준히 누적되면서 이제 그 아까 앞에 표에서 봤던 연이어 좌파 정권이 무너지는 이제 위기 국면을 거쳤던 거. 여기를 2단계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 후반에서 지금까지를 이제 뭐 3단계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핑크타이드 2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시기에 오히려 이제 1단계보다 더 확장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지도자들의 사진들이 모자이크처럼 표현되어 있고, 핑크타이드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1999년에서 2020년까지를 이제 보시게 되면 63년인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이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약 16개국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아주 작은 나라들은 빠져 있긴 하지만은, 위에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까지 포함하는 모든 나라에서 이제 좌파 정권들이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색깔은 붉은색의 좌파와
분홍색의 이제 중도 좌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중간에 B죠. 칠레, 에콰도르는 지금 끊겨 있습니다. 긴 기간 동안 좌파 정권이 잡았죠. 엘살바도르도 있고요. 니카라과, 잘 알려지지 않는 파나마라든지 파라과이까지도 이제 그 좌파 정권이 있었던 시기가 있고,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는 어쨌든 현재까지 좌파 정권이 차베스 사후에도 지금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로 이어지면서 좌파 정권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미 대륙 전체에서 이렇게 붉은색 또는 분홍색으로 표현되는 좌파 정권, 좌파 또는 중도 좌파 정권들이 압도적인 때는 뭐 역사상 없었던 거죠. 20세기 후반 냉전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핑크타이드의 이제 주요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단 좌파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레드타이드 시기에는 선거는 좌파의 무덤입니다. 좌파가 선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가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좌파는 무장투쟁을 통해서 또는 대중투쟁을 통해서 또는 도시를 포위하는 농민들의 투쟁을 통해서 그 사회를 변혁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선거를 포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죠. 20세기 역사적으로는 그 칠레에 살바도르 아엔데가 이끌었던 이제 민중단결, 칠레 사회당과 공산당의 이제 공산당을 포함한 여러 좌파 정당들의 연대체로서 우니다드 포퓰라 그래서 이제 UP가 이제 70년에 선거에서 승리하고 3년 동안 집권을 하죠. 근데 그 73년 이제 9.11 쿠데타에 의해서 처절하게 이제 깨지면서 역시 선거를 통한 혁명이 안 되는구나 라고 했던 교훈을 남겼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거에 대한 개념을 뒤집어 놓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이제 우고 차베스와 그가 이끌었던 볼리바리안 혁명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왜냐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반대에서 있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혁명 과정을 이제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제 선언했던 것이 이제 이 혁명 과정은 시몬 볼리바르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만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이제 사회 변혁과 관련된 과정이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라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스페인어고 브라질은 물론 포르투갈어로 쓰긴 하지만은 언어와 문화의 동질성 때문에 각 나라들 간의 상호작용들과 전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베스의 승리가 사실 나머지 대륙으로 퍼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나 각 나라는 나름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양상은 또 다 달리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우고 차베스의 중립성이 있고,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 기억해 두시라 할 게 쿠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을 할 때 이제 상파울루 포럼의 역할이 중요하고, 상파울루 포럼은 이제 만들 당시에는 우고 차베스는 없었죠. 그때는 이제 룰라와 카스트로, 피델 카스트로의 이제 정치적 동맹. 두 사람의 정치 입장은 좀 다르긴 하지만, 물론 그때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현재 와서 룰라 입장이 굉장히 많이 온건화되고 오른쪽으로 왔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의 이제 그 사회주의 또는 나초로서 보더라도 진보적 정치 세력화를 추동했던 역할에서는 쿠바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제 이런 핑크타이드를 통해서 이제 신자유의 반대 전선이 쳐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90년대 소련 붕괴 이후에, 특히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기조가 전면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저항들을 하면서 그것들이 국제적으로 연대를 이제 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야당이나 반정부 당이나 또는 이제 사회운동들 또는 민주운동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에 반대하는 기조를 가진 세력들이 정권을 잡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럽의 사민주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야당일 때는 반신자유주의 하다가 집권하면 신자유로 돌아서는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반정부적 지위에서 유지했던 신자유주의를 정권 잡으면서도 그거를 정책 기조 끌고 나간 곳은 어떻게 보면은 마테네가 거의 유일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00년대와 2010년대를 거쳤을 때 이 핑크다이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흔히 이제 선거 투쟁이라고 해서 놓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러한 선거 지형의 변화 가져올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서 이제 남미 각국에서 벌어졌던 강력한 그 대중 투쟁들의 영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뭐 예를 들자면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물 민영화 또는 페루 같은 전기 민영화 이런 것에 대한 저항이 이제 그 반대 시위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폭동과 봉기 수준으로 일어나면서 그것도 좌절시켰던 승리의 경험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이 결합하는 동학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같은 이제 좌파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급진 블록과 온건 블록들이 갈라지죠. 급진 블록이라고 하면은 이제 반신자유를 넘어서 반자본주의적 지향까지 나가는 블록이고, 온건 블록이라고 하면 반신자유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국주의와 독점 자본의 이익에 대해서 타협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진 블록은 후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와 에보 모랄레스의 볼리비아, 그 다음에 에콰도르의 이제 그 에콰도르 정도, 이 정도 플러스 이제 쿠바를 볼 수 있는 거고, 온건 블록은 이제 그 칠레라든지 브라질 룰라 이쪽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초기 단계였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그 미국이 썼던 카드는 쿠데타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실제로 우고 차베스의 성공은 사실 2002년에 이제 그 쿠데타를 뒤집은 게 결정적이에요. 왜냐면 20세기 같은 경우는 전반에도 그렇고 후반에도 그렇고 필요에 따라서 우익이 필요에 따라서 또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항상 어떤 형태든 이제 개입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2002년에 이제 그런 공작을 통해서 이제 차베스를 이제 제거를 하죠. 하는데 이제 불과 일주일 사이에 대중동원 민중들이 카라카스 거리에 나서서 우리는 차베스를 원한다 외치고 여러 작동을 하면서 쫓겨났던 쿠데타에 의해서 실각했던 우고 차베스가 다시 복권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핑크타이드의 형성에 정체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건들이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시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브라질 룰라가 2002년에 당선이 되는데 2002년 초반만 하더라도 별로 제가 봤을 때 룰라의 당선을 점친 사례가 없었는데 베네수엘라 사태를 거치면서 처음으로 이제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신문 기사들은 브라질 내부의 상황에서 저쪽에 카드가 없어서 룰라 이겼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2002년 4월에 이제 베네수엘라 쿠데타와 민중투쟁으로 뒤집은 것들 굉장히 단순히 이제 베네수엘라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데타는 이제 2009년과 12년에 작은 나라들, 온두라스라든지 파라과이 이런 작은 나라들 뭐 몇백만밖에 인구가 되지도 않고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쿠데타 의회만 조정하더라도 의회에서 이제 쿠데타를 탄핵을 시켜서 이제 퇴진시킨 거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위기라고 했던 2016년은 브라질, 룰라 다음에 디우마 호세프가 여성 대통령 첫 됐지만 의회에서 탄핵을 당하는 거죠. 이랬을 때는 2009년, 12년, 16년 오면서 이 중심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이제 됐었는데 2002년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경험이 2010년 후반부터 다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자면 2019년에 이제 볼리비아에서 에보 모랄레스 대선에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부정선거 시비를 걸면서 이제 군병의 쿠데타로 이제 퇴진시키는데 2020년 선거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이제 버전이 다시 한번 볼리비아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 같은 경우는 온두라스에서 이제 다시 시오모라 카스트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 쿠데타에서 쫓겨났던 사람의 부인이죠. 또 제도상 이제 재출마가 불가능해서 다시 이제 어차피 복귀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룰라가 이제 3선에 도전한 건데, 이제 맞냐 틀리냐 떠나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다시 이제 뒤집는 이런 역사가 이제 발생한 거죠. 그래서 2010년대 1차에서는 일회성으로 끝났다 그러면 지금 2단계라고 볼 수 있는 2010년대 말과 20년대에서는 지금 중요하게 온두라스, 볼리비아, 브라질에서 탄핵 쿠데타를 뒤집는 이런 선거 정치의 이제 선거 혁명의 이제 동화가 보여줬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쿠데타는 끝이다. 사실은 이제 2002년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쿠데타 딱 일어나는 순간에 차베스의 강력을 다 이제 보따리 싸고 다 도망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걸리면 감옥이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일단 끝났다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 이제 카라카스 거리에 이제 100만 명의 군중이 나와서 우리는 이제 차베스 정권 초기 단계인데 우리는 차베스를 원한다 하는 걸 해서 이제 쿠데타 세력들을 다 무력화시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군대를 통해서 작동시켰던 데서 군대 내에 이제 우파 세력들이 완전히 축출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베네수엘라 지금까지 버티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2차 또는 3차 흐름인데 과거보다 강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2018년에 시작된 건 2018년에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이름 긴데 자기도 너무 기니까 자기도 쓰여서 암로 이렇게 네 글자로 부르면 이제 로페스 오브라도르 이렇게 부르고.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멕시코가 1차 핑크타이드에서 외부였어요. 멕시코가 될까?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입지전적으로 당선이 되고 19년에 아르헨티나를 뺏겼다가 다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되고 아까 이제 20년에 볼리비아에서 에보 모라스가 뺏겼는데 다시 찾아오고 루이스 아르테라는 사람이 후계자가 이제 승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2021년에는 페루에서 이제 페드로 카스티요, 그다음에 이제 온두라스에서 시오마라 카스트로, 칠레에서 이제 가브리엘 보리치까지 연이어 이제 계속 도미노 같은 거죠.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2022년에는 이제 브라질에서 룰라 다 시우바까지 이기다 보니까 1차 핑크타이드의 점점보다 훨씬 더 강한 형태의 이제 핑크타이드가 형성이 된 거죠. 각 차례를 간단히 이제 보자면 사실은 멕시코 혁명인데 몇 년인 줄 아세요? 멕시코 혁명이 1910년이에요. 20세기 러시아 볼셰비크 혁명보다 전이에요. 2010년에 혁명 시작해서 여기는 좀 길어요. 혁명 과정이 10년에서 20년까지였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안착된 게 1937년 정도에 안착이 됐는데 그러면서 만들어진 정당이 이제 제가 볼 땐 좌파 정당 이름 중에 제일 희한한 당인데 제도혁명당이에요. PRI라고 해서 혁명 때가 아니라 혁명이 공고화되면서 이제 만들어진 당인데 이 당이 거의 1990년대 거의 한 80년 정도를 일당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권이 아닌 나라에서 일당이 이렇게 오래 지배한 때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학술적으로 이제 코퍼러티즘의 대표적인 예로 보는 게 이제 멕시코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멕시코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고 사회주의에선 자본주의라고 얘기하고 하는 독특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90년대에 와서 이제 이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해서 사실은 좌파가 정권을 잡았어야 되는데 정권이 이제 오히려 우익 정권이 잡고 그다음에 그 좌파 정당이 무너지면서 새로 생긴 오브라도르의 이제 모레나라는 당이 이제 2018년 처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혁명 이후에 최초의 이제 좌파 정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에서는 그 혁명만큼 중요한 사건들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멕시코에서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다음에 이제 볼리비아에서 이제 그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 에보 모랄레스의 이제 정치 영향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바꿔가지고 연임을 시킨 거죠. 이게 이제 우익들이 반격을 가하는 이제 이 빌미를 많이 주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정책 정당성 면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재다. 실제로 독재 권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상의 문제 때문에 정치 정당성을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볼리비아는 거기 이제 모비미엔토 알 소셜리스모 뒤에는 그 빼도 이제 MAS 마스라고 부르는데 사회주의를 향한 운동이죠. 그래서 선거에서 이겼지만 부정선거 시비에 이제 휘말리면서 군과 경찰이 사실상 이제 퇴진을 시켜버린 거죠. 퇴진을 시켜서 에보 모랄레스가 멕시코로 망명했다가 이제 아르헨티나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짧은 시기에 사실은 이제 에도 우익들이 이제 이 체제를 뒤집으려고 노력했는데 어쨌든 20년 선거에서 다시 후계자로 지명한 루이스 아르세가 이제 이긴 거죠. 그 집권 말기에는 하도 공세가 심해서 사실 뭐 과반을 얻겠나 결선 투표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냥 첫 번째에 그 과반.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부터 선거 때까지 여기는 이제 원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원주민들의 투쟁들에 힘입어서 쿠데타를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쿠데타 일어났는데 뒤집듯이 볼리비아도 쿠데타 일어난 걸 다시 뒤집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선거가 그냥 선거 과정도 있긴 하지만 그걸 둘러싼 사회적인 과정들에서의 역동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베네수엘라 버티고 있고 볼리비아를 우익과 미국이 뺏어갔지만 다시 찾아왔다는 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에보 모랄레스 때보다 더 쉽게 박빙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는데 루이스 아르세를 중심으로 해서 장악한 거죠. 그러니까 PPT 사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볼리비아는 이 광산 노조가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산 노조에 속한 노동자들이 광고 헬멧들이 이제 볼리비아 투쟁을 상징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페루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것도 지금 현재 시점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페드로 카스티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이제 이 시기에 2021년 같은 경우에 이제 페루에서 페드로 카스티오 승리도 굉장히 예상 밖에. 그래서 이제 2021년 4월 선거에서 이제 그 교사 출신 시골 학교 선생님이었던 페드로 카스티오가 그냥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고 2차 투표에서 이제 과반을 얻어서 승리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아마 이제 후지모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일본계가 대통령이 된 사례였으니까. 근데 뭐 나쁜 짓 하도 많이 하고 거의 파시스트 수준의 나쁜 짓 많이 하고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양반 딸 케이코 후지모리하고 붙어서 이제 이긴 거죠. 근데 이제 워낙 말하자면 이 이제 카스텔 당이 이제 페루 리브레인데 페루 자유당인데 말하자면 여기는 극좌라고 볼 수 있는 막스레닌주의 정당 지역당이고 어떻게 보면 적어도 노무현 전국당이잖아. 전국당도 아니에요. 지역당 수준의 이제 당이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페루 역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 어쨌든 근데 이제 후지모리 같은 경우도 케이코 딸 역시도 지금 부패 문제로 감옥에 갈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니까 선거 때부터 이미 뭐 결과 나오기 전부터 부정선거라 이렇게 하면서 저지를 했는데 결국 출범했지만 이제 사실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국무총리가 5번 일선 바뀌었어요. 의회에서 계속 청문회에서 떨어뜨리고 해서 사실 뭐
자릿수를 채울 수 없는 이 정도 이제 어려운 과정들을 겪다가 결국은 이제 그 참다 직접 사실 의회를 해산해야 될 힘이 없어서 이제 비상사태를 선언한 게 거꾸로 빌미가 돼서 그냥 바로 의회에서 날려서 이제 감옥에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지금 이제 자기가 지명했던 그 디나 볼루아르테 여성 부통령이 정권을 이제 인수해서 대통령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3개월째 그게 벌어진 일이 지난 작년 12월 7일인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투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근데 이제 어쨌든 페드로 카스티요라는 사람이 거의 무명이 교사 파업 몇 년 전에 했던 교사 파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딱 한 번 텔레비에 뜬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명임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거꾸로 추측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칠레 같은 경우는 가브리엘 보리치라는, 근데 칠레는 이제 좀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피노셰트 쿠데타가 가지고 90년에 세력이 끝난 다음에 이제 소위 좌파 세력들이 좌파 연합, 중도 좌파 연합들, 사회당과 이제 비민당을 포함한 연합들이 오랫동안 그 연합 정권을 통해서 유지해 왔는데 오다가 꽤 오래 했어요. 아까 쭉 보면 연속으로 했는데 이제 이 피노체트의 헌법을 건드리지 못해요. 사실 잡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쓰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쿠데타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피노체트 없는 피노체트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당 또는 비민당이 잡고 있더라도 정책 기준 전부 다 신자유주의. 그래서 2000년대 이제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이제 어디서 터져 나왔냐면 쿠바사를 잘 봐야, 칠레사를 잘 봐야 되는 게 고등학생들이 투쟁을 시작했어요. 학교 너무 개떡같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산 삭감돼 있고 등등등 이제 들어오니까 우리가 교육받을 조건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중고생들이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 그게 대학생들로 퍼져나갔고 해서 교육 문제, 교육 불평등 문제, 연금 문제,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 칠레는 IMF 잘 나간다죠. 모범생. IMF 뭐 어떤 피노셰트 때부터 이제 IMF가 모범생이었는데 실제로 그것은 모든 칠레 노동자 민족 희생에 힘입은 거여서 거기에 대한 저항들이 과거의 기억을 가진 주체들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 자유로운 어린 세대들이 시작한 거고. 그 평생 당시에 가브리엘 보리치가 37살인가 그랬는데 이제 그때 중고생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기존 사회당 공산당의 이제 그 좌파를 제끼고 사회당이 잡을 때 공산당을 제꼈는데 이제 어쨌든 공산당을 포함한 그 신좌파들의 연합인 거죠. 이들이 이제 그 2011년 11월에 대선에서 당선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속도 얘기하면 가브리엘 보리치는 다른 사람들하고 약간 종자가 다른 새로운 세대의 이제 그 정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핑크타이드의 이제 좀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포스트 피노체트 시대를 지배한 이제 기민당, 사회당 블록을 대체하는 새로운 좌파.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시작은 2019년에 이제 지하철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투쟁들이 거의 폭동 정도로 발생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합의된 게 재헌의회에 합의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노체트 없는 피노체트 시대에서 피노체트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새로운 헌법들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단순히 개헌하는 게 아니라 헌법을 완전히 바꾸자라고 하는 그 힘들이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좌파들하고 조금 더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물론 그 이제 새 세대 학생운동과 이 주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칠레 사회 내에 이제 기반은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그 재헌의회에서 좋은 헌법을 만들었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리치는 이기고, 그래서 지금 다시 재헌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조금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두라스 같은 경우는 아주 뭐 2009년에 쿠데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첫 쿠데타에 뒤집혔는데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선거 몇 번 지면서 이제 뒤집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보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여성이 이제 시오마라 카스트로고 지금 대통령이 된 거고요. 재판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신랑입니다. 2009년에 이제 마누엘 셀라야 대통령인데 이 사람 원래 좌파는 아닌데 리버럴인데 이제 정권을 뺏기죠. 그다음에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이제 대단히 특수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콜롬비아는 이제 사실 50년 동안 좌익 게릴라들이 소련 문화적 관계 없이도 50년 동안 내전 상태가 이어졌던 나라에서 구스타브 페트로 양반은 이제 콜롬비아 3대 게릴라 정파 중에 하나의 제일 작은 정파 출신이고 게릴라 출신이에요. 그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승리한 거죠. 여기 계속 이제 항상 지난 50년 동안 계속 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라든지 정상 정책 불가능한 나라에서 계속 우익들이 미국과의 유착을 통해서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마약의 최대 생산국이 유통국인 이런 나라에서 이제 좌파가 탄생한 거죠. 엄청난 일.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룰라 같은 경우도 이제 설명이 너무 복잡한데 어쨌든 룰라가 2002년에 승리해서 2번 집권하고 그다음에 디우마 호체프가 2번까지 됐는데 2번에서 이제 탄핵을 당한 거죠. 탄핵 당한 다음에 이제 상종하기 힘들 정도의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자리 볼소나로가 이겼는데 다시 이제 룰라가 나서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고 자격 회복해서 다시 승리를 한 거죠. 이게 놀라운 거는 근데 실제로 이제 워낙 자이르 볼소나로가 사람 구실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표차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선거 막판에 우익 총깃결로 이렇게 달려들어서 거의 표의 격차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이거는 집권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선거혁명이 1차 때보다 확장됐다. 두 번째 이제 쿠데타의 동학이 또 다른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벌어졌다. 그다음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인 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재헌에 대한 것이 더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지금 1차에 비해서 현재 이제 포스트 차비스모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후계 문제가 이게 시스템으로 가지 않고 개인에 의존했던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가 이제 1차 때 같은 경우는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붐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하락한 상태에서 이제 경제적 대안을 일국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그럼 국제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들. 반대로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좌파 정당들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유럽같이 100년, 200년 된 이런 100년 이상 된 이런 정당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이제 바뀌고 재구성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좌파 정당의 정치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과거에 그걸 추동했던 이제 사회운동이나 운동이 좀 약하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에 좀 종속된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나가는데 또 이제 폭탄이 터진 거죠. 페루에서 이제 쫓겨난 거고, 그다음 브라질 같은 거 눌러 됐는데 바로 1월 달에 그냥 정보 들어가면서 상황이 굉장히 좀 폭발성이 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핑크타이드는 어쨌든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제 21세기 사회주의를 이제 지향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9세기에 우리가 이제 고전이나 원론, 원칙으로 봤던 것과는 지금 다른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자면 미국의 일방적인 지배는 관철되지 않고 아메리카가 독자의 이제 대중투쟁의 역사와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기 나름의 선거 정치까지 만들어 나가는 거죠. 대외 정치는 쉬워요. 반미 반제는 대단히 쉬운 의제고, 그건 쉽게 다 단결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자본주의 문제, 신자유주의 반대도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대안을 뭘로 가져갈 거냐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진 답이 없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이제 자국의 능력과 세력 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헤쳐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남미가 대안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대안인지 아닌지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레디메이드된 답은 없다. 근데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을 추동하는 건 역시 대중투쟁이라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그 선거 정치가 접목이 되고 확산되고 발전하는지. 그래서 이제는 핑크타이드의 가장 큰 그건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더라도 반동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힘을 보여주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